한국은 우리 기술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티지 못한다. 2019년 일본과 외교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시점, 일본 정부는 새로운 카드를 꺼냈습니다. CNC 핵심 부품 수출 전면 중지. 그 결정은 단순한 무역 조치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정밀 산업의 심장. CNC 그 심장이 멈추자 한국의 자동차, 반도체, 조선 공장이 동시에 흔들렸고 단기간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결정은 5년 뒤 일본 산업의 심장을 무너뜨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기술을 정치적 무기로 쓴 일본의 그 오만의 대가 지금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야마구치 켄지입니다. 일본 CNC 야마자키 정밀의 수석 엔지니어죠. 30년 동안 이 기술을 다뤄왔습니다. 2020년 3월 15일 야마자키 정밀 본사 37층 회의실에서 일본 정부 관계자인 오타 마사토, 이시카와 유키오 2명과 대기업 임원 7명이 모인 긴급회의였습니다. 창밖 도쿄의 마천 루들이 평온해 보였지만 회의실 안 공기는 칼날처럼 예리했어요. CNC 컴퓨터 수치 제어 공작 기계 제가 30년간 다뤄온 기술이죠. 컴퓨터가 금속을 깎고 뚫고 조립하는 모든 정밀 공정을 제어하는 산업의 심장입니다. 자동차 엔진, 반도체 웨이퍼, 조선소, 프로펠러, 항공기 터빈까지 이 모든 것들이 CNC 없이는 존재할 수 없었죠. 제 손에 든 빨간 표지 보고서가 무거웠습니다. 표지가 충격적이었어요. 한국 산업 자립화 가속 분석 리포트.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단 2년 사이에 벌어진 변화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거든요. 한국 반도체 장비의 일본 의존도가 78%에서 61%로 급락했습니다. 조선 정밀 가공 부품도 85%에서 69%로 떨어졌어요. 자동차 엔진 블록 제작은 더 심각했습니다. 92%에서 74%까지 하락한 상태였죠. 스즈키 부사장이 레이저 포인터를 들며 벽면 모니터를 가르쳤습니다. 한국 전역에 퍼진 붉은 점들이 보였어요. 각각이 일본 기술에서 벗어나려는 한국 공장들이었습니다. 그는 목소리에 긴장감을 담아 말했어요. 한국이 자립하면 우리 시장이 크게 흔들립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정부 관계자가 내민 기밀문서를 읽었습니다. 한일 갈등 국면에서 핵심 기술 협력 조정 검토. 표면적 명분은 국가안보상 첨단 기술 보호였지만 진짜 속내는 달랐어요. 한국의 기술 독립을 조기에 차단하자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작성한 분석 자료를 펼쳤습니다. 한국 공장들의 생산 라인 구조도였어요. 30년간 쌓인 부품 종속 구조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CNC 제어 칩 하나만 끊어도 자동차, 반도체, 조선이 동시에 멈추는 설계였죠. 회의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핵심 칩만 끊으면 된다고요? 한국 공장들은 며칠 안에 멈출 거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때 저는 확신했어요. 이건 단순한 무역 제재가 아니라 산업 통제 전략이라고요. 부품 하나로 산업 전체를 멈출 수 있는 구조. 30년간 일본이 설계해온 완벽한 종속 시스템이었습니다. 정부 관계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술이라는 경제 무기를 정치적 카드로 쓰자는 판단이었어요. 스즈키 부사장도 동의를 표했습니다. 다른 임원들이 하나둘 손을 들었죠. 그날 오후 2시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CNC 핵심 부품 수출 제한 조치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명분은 없었지만 실질은 시장 지배였어요. 저는 그 이중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야마자키 정밀 건물 39층에서 내려다본 도쿄가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시부야 교차로의 인파, 신주쿠의 네온사인, 긴자의 고급 상가들 모든 게 평범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린 결정이 5년 후 이 모든 것을 뒤바꿀 거라는 것을요. 사무실로 돌아가 컴퓨터를 켰습니다. 한국 공장들의 실시간 가동률 데이터가 화면에 떠올랐어요. 아직은 정상이었지만 72시간 후면 달라질 상황이었습니다. 제어칩 재고가 바닥나는 순간 모든 CNC가 멈출 테니까요. 창밖으로 도쿄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붉은 빛이 마치 경고등 같았지만 당시 저는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어요. 오히려 승리의 의미라고 착각했죠. 책상 위 커피가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30년 엔지니어 인생 중 가장 중대한 결정을 내린 날이었거든요. 기술로 한 나라의 산업을 제어할 수 있다는 오만한 믿음. 그게 제 판단의 전부였습니다.
집에 돌아가서도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아내가 저녁 준비를 하며 오늘 어땠냐고 물었을 때 저는 그냥 회의가 많았다고 답했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의 수많은 공장 노동자들이 곧 일터를 잃게 될 거라는 생각이 스쳤어요. 하지만 바로 그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이건 비즈니스라고 감정을 섞어선 안 된다고 다짐했어요. 그렇게 첫 번째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부품 종속 구조를 영원히 유지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서요. 3주 후 제가 예상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도쿄 야마자키 정밀 본사 모니터링룸 거대한 벽면 스크린 12개가 한국 산업 현황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었어요. 붉은 경고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울산 현대중공업 1번독 생산 라인 정지, 거제 대우조선 해양블록 제작 중단, 평택 삼성 반도체 8인치 라인 가동 불가.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화면을 지켜봤어요. 30년간 설계해온 부품 종속 구조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CNC 제어 칩 재고가 바닥나자 한국 공장들이 도미노처럼 멈춰서는 모습이었죠. 뉴스 속보가 연달아 터져나왔습니다. 일본 부품 단종으로 생산 라인 전면 중단, 자동차 완성차 세계 업체 비상 경영, 조선업계 신규 수주 차질 우려, 반도체 파운드리 가동률 급락. 제가 계산한 시나리오와 정확히 일치하는 상황이었어요. 스즈키 부사장이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요? 한국 산업이 우리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완벽한 증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저 역시 뿌듯했어요. 기술자로서 설계한 전략이 이론대로 실현되는 모습을 보는 건 일종의 성취감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성취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4월 12일 오후 2시 야마자키 정밀 로비에 뜻밖의 방문객들이 나타났어요. 한국인 기술자 2명이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과 작업복을 입은 50대 후반의 남자였죠. 접수대에서 저와의 면담을 요청한다고 했습니다. 보안팀 직원이 올라와 상황을 설명했어요. 한국에서 온 기술자들이 기술 협력 논의를 위해 찾아왔다고 하더군요. 저는 처음엔 거절하려 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무슨 협력 논의냐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호기심이 생겼어요. 공장이 멈춘 상황에서 굳이 일본까지 찾아온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15분만 일하고 생각하며 37층 회의실로 그들을 안내했어요. 정장 차림의 남자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한국산업통상자원부 기술정책과 이상훈 사무관이라고 소개했어요. 그리고 옆에서 있던 작업복 차림의 남자를 소개했습니다. 최민준 한국 CNC 업계에서 30년간 일한 현장 베테랑이라고 했죠. 최민준이 제게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절박함이 동시에 묻어 있었어요. 거친 손은 오랜 현장 경험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을 때 목소리는 예상외로 차분했어요. 우리는 경쟁이 아니라 협력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산업이 멈추면 양국 모두 손해라고 덧붙였죠. 한국의 공장들이 가동을 멈추면 일본 부품 업체들도 결국 매출이 줄어들 거라는 논리였어요.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지금 와서 협력을 말하다니요? 30년간 일본 기술에 의존해 오면서 이제 와서 동반자라고 말하는데 우스웠어요? 저는 냉소를 담아 대답했습니다. 동반자라고요? 웃기지 마세요. 한국이 일본 기술 없이 호흡 하나 제대로 할 수 없어요? 당신들이 부품 없이 하루라도 돌아가 봤습니까? 그 말이 나오자 회의실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최민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다가 풀었다가 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30년간 남의 기술에 의존해야 했던 현실이 그 한마디에 압축되어 있었던 거죠. 박 사무관이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기술 이전이나 공동개발 같은 대안은 없겠냐고 물었어요. 한국 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보상을 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방침이고 야마자키 정밀도 그에 따를 뿐이라고 했죠. 사실 그때만 해도 저는 한국이 몇 달 안에 굴복할 거로 생각했어요. 최민준이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에서 뭔가 다른 빛이 보였어요. 분노도 아니고 절망도 아닌 묘한 결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 있어요. 오늘 저희의 절박함이 헛되이 돌아갑니다만 이 절박함이 곧 저희의 기술 설계도가 될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왜인지 모르게 불안감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그 감정을 떨쳐냈어요. 그동안 일본에 의존해온 나라가 갑자기 자립할 수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두 사람이 나간 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 시내가 여전히 분주했어요. 그날의 만남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절박한 상황에서 온 마지막 호소 정도로 여겼죠. 저녁 뉴스에서 한국 상황이 계속 보도됐습니다. 공장 가동 중단으로 인한 일시해고, 중소기업, 자금난 심화, 협력업체 연쇄부도, 위기 모든 게 예상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최민준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절박함이 기술 설계도가 된다는 그 말이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집에 돌아가서도 그 불편함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지만 식욕이 없었어요. 혹시 제가 놓친 게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30년간 CNC 기술을 다뤄온 엔지니어로서 최민준의 눈빛에서 본 그 결의가 단순한 허세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그 생각을 지웠어요. 절박함만으로 기술을 만들 수는 없으니까요. 그날 이후 일주일간 한국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모니터링룸의 붉은 경고등들이 계속 늘어났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최민준의 그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그날 최민준이 야마자키 정밀을 나서면서 이미 결심을 굳혔다는 사실을요? 절박함을 진짜 기술 설계도로 바꿔놓겠다는 결심을요? 제가 설계한 봉쇄 전략은 3개월 만에 한국 산업의 심장을 완전히 정지시켰습니다. 도쿄 야마자키 정밀 모니터링룸. 거대한 벽면 스크린 12개가 한국 전역의 산업 지도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제 붉은 경고등은 단순한 점이 아닌 전국을 뒤덮은 핏빛 지도였습니다. 조선, 자동차, 반도체 가릴 것 없이 핵심 공정이 마비되고 있었죠.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어요. 30년간 구축한 부품 종속 구조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기술자로서 설계한 전략이 이론대로 실현되는 모습은 일종의 예술 작품 같았어요. 스즈키 부사장이 니온 게이자의 신문 일면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헤드라인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 제조업 연쇄 마비 일본 부품 의존의 대가.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것 봐 나오키, 우리가 설계한 대로야. 한국 상업은 이미 끝났어. 저 역시 뿌듯했어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냉소를 지었습니다. 심장이 없으면 피가 돌지 않는다고 했죠. 그들이 50년 노하우를 몇 개월 안에 따라잡을 수는 없어요. 결국 굴복할 거라고 단언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회사 라운지의 TV에서 긴급 속보가 나왔어요. 한국산업통상자원부 긴급 기자회견이라는 자막이 떴습니다. 저는 호기심의 볼륨을 높였어요. 화면에 나타난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최민준이었어요. 3개월 전 야마자키 정밀 회의실에서 절박함이 설계도가 될 거라고 선언했던 그 기술자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더 야위고 단단해져 있었어요. 최민준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의 첫 마디가 예상을 벗어났어요. 이건 위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남의 기술에 의존하던 시대가 끝났다는 신호라고 덧붙였죠.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공장이 멈춰가는 상황에서 무슨 헛소리인가 싶었거든요. 스즈키 부사장도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충격적인 숫자가 나타났어요. 540억 원. 최민준이 발표했습니다. 이제 우리 손으로 심장을 다시 만들겠다고요? 540억 원 규모의 산업주권 회복 프로젝트를 오늘 출범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들고 있던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소리내 웃었어요. 540억이요? 그 돈으로 공장을 살릴 수 있을까요? 야마자키 정밀 1년 연구 개발? 예산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인데 말이에요. 주변 동료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누군가 말했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온 마지막 바람 같다고요? 또 다른 사람은 540억 원으로 뭘 할 수 있겠냐며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최민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는 화면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따라잡는 게 아니라 앞서가는 게 목표라고요? 일본이 못하는 걸 해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더욱 비웃었어요. 일본이 못하는 걸 한국이 한다고요? CNC 기술에서 일본을 앞선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30년간 축적된 노하우와 수천억 원의 투자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리 없거든요.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일본 기술을 뛰어넘을 계획이냐고요? 최민준의 대답이 황당했어요. AI와 현장 경험을 결합한 새로운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동료들과 함께 웃음을 터뜨렸어요. AI요? 그런 추상적인 개념으로 정밀 가공 기술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CNC는 0.001 오차를 다루는 기술입니다. 이론만으론 불가능해요. 브리핑이 끝난 후 저는 스즈키 부사장과 함께 사무실로 돌아갔어요. 그는 여전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정말 순진하다고요? 돈만 있으면 기술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했죠? 저도 동감했어요. 기술이라는 건 시간과 경험 그리고 수많은 실패를 통해서만 축적되는 거니까요. 540억 원 같은 돈으로는 연구소 건물 하나 제대로 짓기도 어려울 텐데 말이에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서도 최민준의 기자회견이 화제였어요. 일본 뉴스에서도 다뤘더니요. 대부분은 비관적이었습니다. 한국의 무모한 도전이라는 식으로 보도했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일본 기술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절대 불가능하다고요? CNC 기술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잠자리에 누워서는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최민준의 그 확신에 찬 눈빛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3개월 전에도 그랬거든요. 그의 절박함이 설계도가 될 거라는 말이 묘하게 신경 쓰였어요. 540억 원. 분명 적은 돈이지만 최민준의 표정에는 뭔가 계획이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그 생각을 지웠어요. 아무리 계획이 있어도 현실은 현실이니까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제가 완벽하게 설계했다고 믿었던 전략에 최민준이라는 예상 밖의 변수가 끼어들었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그 변수가 얼마나 위험한 존재가 될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창밖 도쿄 야경은 여전히 평온해 보였어요. 540억 원 프로젝트가 일본에 어떤 의미인지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프로젝트 출범 6개월. 제가 펼쳐본 이쇼테크 정보 수집의 보고서는 실패율 73%라는 숫자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AI 제어 불안정으로 인한 장비 폭주 27건, 절삭 공정 중 부품 파손 154회, 시스템 다운으로 인한 생산 중단 89회, 특히 한국 연구진이 만든 시제품은 24시간 운용 시험에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어요. 저는 그 숫자들을 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였거든요. 스즈키 부사장이 제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같은 보고서를 손에 들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는 보고서를 책상에 던지며 말했어요. 역시 540억으로 50년 노하우를 살 수는 없지. 저도 고개를 동감했습니다. 한국이 넘지 못하는 벽은 바로 50년간 축적된 이론으로 설명 불가능한 노하우였어요. 그건 수천 번의 실험으로 완성된 미세 환경 보정 로직이었고 작동 소음만 들어도 문제를 예측하는 엔지니어의 감각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 시내가 평온했어요. 일본 언론의 헤드라인들이 이 사실을 확증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도면은 있어도 노하우는 없다. 540억 세금으로 만든 환상. 모든 기사가 제가 예상했던 것이었어요. 스즈키 부사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한국이 다시 일본의 도움을 요청해 올 차례라고요? 6개월간의 실패로 현실을 깨달았을 거라고 덧붙였어요. 하지만 보고서를 더 자세히 읽어보니 점이 있었습니다. 분명 73%의 실패율을 보이고 있는데 프로젝트는 중단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최민준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보고서의 한 귀퉁이에 최민준의 최근 행보가 적혀 있었어요. 그는 전국의 CNC 관련 중소기업을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30년, 40년 경력의 베테랑 기술자들과 일일이 면담하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50년의 역사를 몇몇 개인의 경험으로 따라잡겠다는 지푸라기 잡기일 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스즈키 부사장도 같은 생각이었나 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뭐라도 해보려는 마지막 몸부림이라고 평가했어요. 기술이라는 건 개인의 경험을 모아놓는다고 완성되는 게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더 구체적인 실패 사례들을 살펴봤어요. 한국 연구진이 만든 시스템은 실험실에서는 작동했지만 실제 공장 환경에서는 완전히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진동, 온도, 습도 같은 외부 변수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거든요. 특히 웃긴 건 AI 학습 과정이었어요. 한국 연구진은
일본 CNC의 겉으로 드러나는 패턴만 분석해서 AI에게 학습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핵심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어요. 제가 30년간 개발해 온 온도 보정 알고리즘 같은 건 외부 관찰만으로는 절대 파악할 수 없습니다. 금속의 열팽창 개수, 절삭 유의 점도 변화, 스핀들, 베어링의 미세한 진동까지 이 모든 변수를 동시에 고려한 보정 로직이었거든요. 보고서에는 예산 현황도 나와 있었어요. 6개월 만에 이미 540억 원 중 380억 원을 소진했다고 했습니다. 대부분이 장비 구입비와 인건비였어요. 정작 핵심 기술 개발에는 별다른 성과가 없으면서 말이죠. 저는 그 수치를 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돈만 있으면 기술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한 최민준의 순진함이 드러나는 대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사무실에 혼자 남아 다시 실패 데이터를 들여다보니 묘한 느낌이 들었어요. 50년의 노하우 앞에서 6개월의 노력은 분명 무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오류 패턴을 자세히 보니 최민준이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희미하게 보였어요. 그는 이론과 데이터가 아닌 현장만이 아는 변수를 찾고 있었습니다. 매번 다른 방식으로 실패하고 있었어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새로운 각도에서 문제에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 2주간의 실험 데이터가 눈에 띄었어요. 실패는 여전했지만 패턴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뭔가를 찾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그 생각을 곧 지워버렸습니다. 설마 6개월 만에 50년 기술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창밖으로 도쿄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평온한 밤이었어요. 540억 원의 실패가 조용히 막을 내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 한 줄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최민준이 최근 전국의 베테랑 기술자들에게서 수집한 데이터가 1만 2천 건에 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실패는 그들의 새로운 설계도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3주 후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새벽 4시 30분 야마자키 정밀 긴급 상황실에 비상벨이 울렸어요. 야간 모니터링 담당자가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한국에서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급히 회사로 향했습니다. 도쿄 시내가 아직 어둠에 잠겨있는 시간이었어요. 회사에 도착하니 이미 몇몇 임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니터링룸의 대형 스크린에는 충격적인 화면이 펼쳐져 있었어요. 한국 대전에 있는 CNC 실험 공장에서 24시간째 연속 가동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오차 수치가 0.000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비비며 화면을 다시 봤어요. 분명 착각일 거로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정확도 100% 24시간 연속 가동 시스템 다운 0의 스즈키 부사장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어요.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센서 오류이거나 데이터 조작일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3주 전까지만 해도 73% 실패율을 보이던 시스템이 갑자기 완벽해질 리 없었거든요. 분명 어딘가에 함정이 있을 거였어요. 정보 수집팀장이 급히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최민준의 최근 3주간 행적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베테랑 기술자들을 만났고 그들의 경험담을 하나하나 데이터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놀라운 건 최민준이 발견한 패턴이었어요. 일본 CNC가 실패할 때마다 나타나는 미세한 진동과 소음의 상관관계를 찾아낸 거였습니다. 30년간 현장에서 일한 기술자들만이 알 수 있는 신호들이었어요. 보고서에 따르면 최민준은 이런 현장의 감각을 AI 학습 데이터로 변환했다고 했습니다. 기계가 폭주하기 전에 나타나는 0.001초의 전조 신호를 포착해서 사전에 보정하는 시스템을 만든 거였어요. 저는 그 내용을 읽으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일본 기술을 따라 한 게 아니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스즈키 부사장이 여전히 의심스럽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3주 만에 그런 혁신이 가능할 리 없다고요? 분명 어딘가에 허점이 있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화면 속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30시간, 35시간, 40시간 연속 가동 시간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오차는 여전히 0.000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한국 연구진이 개발한 시스템이 일본 CNC로도
제어하지 못했던 고속진동 영역을 안정적으로 통과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고속진동 영역은 야마자키 정밀도 아직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기술적 난제였거든요. 한국이 그걸 먼저 해냈다는 건 믿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모니터링 담당자가 추가 정보를 알려줬습니다. 최민준의 시스템은 AI가 실시간으로 환경 변수를 감지해서 보정한다고 했어요. 온도, 습도, 진동뿐만 아니라 작업자의 호흡까지도 계산에 포함시킨다는 거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최민준이 찾고 있던 건 일본 기술의 복사본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감각과 AI의 학습을 결합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기술이었어요. 스즈키 부사장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48시간이 넘어가도 시스템은 여전히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거든요. 이제는 센서 오류나 데이터 조작 가능성도 거의 없어 보였어요. 저는 30년간 CNC 기술을 개발해 오면서 이런 안정성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야마자키 정밀의 최신 장비도 72시간 연속 가동에서는 미세한 오차가 발생했거든요. 정보 수집에서 온 추가 보고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최민준의 KNCNC 시스템이 자가 진단 기능까지 갖추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부품 마모도를 예측해서 교체 시기를 알려주고 심지어 스스로 성능을 최적화한다고 했어요. 이건 단순한 CNC가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기계였어요. 스즈키 부사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시장 판도가 완전히 바뀔 거라고요. 일본의 50년 우위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72시간째 완벽하게 작동하는 KNCNC를 보면서 3주 전 제가 비웃었던 최민준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때 최민준이 말했던 게 기억났습니다. 절박함이 기술 설계도가 될 거라고 했던 그 말이요. 그가 정말로 해낸 거였어요. 창밖으로 도쿄의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어둠이 찾아오는 기분이었어요. 50년간 일본이 쌓아온 기술적 우위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모니터링 룸의 긴장감이 극에 달했어요. 모든 임원이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80시간, 90시간 KNCNC는 여전히 멈추지 않았어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기술이라는 건 단순히 시간과 돈으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요. 절박함과 창의성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있으면 불가능할 것 같은 일도 가능하다는 걸요. 최민준의 KNCNC가 100시간 연속 가동을 돌파하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게임의 룰이 바뀌었다는 걸요. 창밖으로 도쿄의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50년간 일본이 쌓아온 기술적 우위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후 1년 최민준의 KNCNC는 멈추지 않았고 한국의 공장들은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충격이 세계 산업 지도에 그려지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2025년 세계 산업 박람회 저는 야마자키 정밀 부스에서 이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독일 하노버 메세 전시장 세계 최대 규모의 산업 전시회였어요. 야마자키 정밀은 메인홀 중앙에 거대한 부스를 마련했습니다. 30년간 축적한 CNC 기술의 모든 것을 선보이는 자리였어요. 오전 9시 개막식이 시작됐습니다. 웅장한 클래식 음악이 울려 퍼지며 야마자키 정밀의 최신 CNC 장비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어요. 정밀도 0.005 50년 노하우의 결정체라는 문구가 화려하게 빛났습니다. 저는 부스 한쪽에서 그 광경을 바라봤어요. 뿌듯함과 자부심이 밀려왔습니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30년이 걸렸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 건너편에서 들려오는 소음이 신경 쓰였습니다. 한국 부스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사람들의 웅성거림과 박수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그쪽을 바라봤어요. KNCNC라는 큰 글자가 보였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문구도 선명했어요. 그 순간 1년 전 그 충격적인 밤이 떠올랐습니다. 최민준의 100시간 연속 가동 성공을 지켜보던 그날 말이에요. 저는 천천히 한국 부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시연대 주변은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인파 사이로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시연대 위에서 KNCNC가 작동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모습이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세련되고 더 빠르고 더 정확해 보였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속도였습니다. 일본 CNC가 10분 걸리는 작업을 3분 만에 끝내고 있었어요. 그것도 더 높은 정밀도로 말이에요.
옆에서 있던 독일 엔지니어가 감탄사를 터뜨렸습니다. 속도 15% 향상, 효율 20% 증가, 가격은 30% 저렴하다고 말했어요. 이건 대체제가 아니라 시장의 재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어요. 15% 향상? 저희가 1년에 1% 개선하기도 어려워하는데 말이에요. 더 놀라운 건 KNCNC가 처리하고 있는 작업이었습니다. 일본조차 제어하지 못한 고속 진동 영역을 AI가 안정적으로 통과하고 있었어요. 마치 숙련된 기술자가 직접 조작하는 것처럼 부드럽게 움직였습니다. 한국 부스 담당자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KNCNC는 단순한 CNC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30년 경험과 AI의 실시간 학습이 결합한 새로운 차원의 기계라고 소개했어요. 저는 그 설명을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30년간 쌓아온 노하우를 AI가 단 몇 초 만에 학습하고 적용하고 있었거든요. 시연이 계속되면서 더 경악스러운 장면들이 펼쳐졌어요. KNCNC는 절삭도구의 마모도를 실시간으로 감지해서 자동으로 바로잡았습니다. 온도 변화, 습도 변화, 심지어 작업장의 미세한 진동까지 모두 계산에 포함했어요. 이건 제가 꿈꿔왔던 완벽한 CNC였습니다. 하지만 그걸 한국이 먼저 만들어낸 거였어요. 관중 속에서 누군가 외쳤습니다. 일본 기술이 한순간에 구식이 되었다고요? 다른 사람은 이제 CNC의 표준이 바뀔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며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그동안 일본이 지켜온 기술적 우위가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KNCNC의 자가 진단 기능이었어요. 시스템이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기계 같았어요. 한국 부스 뒤편에서 익숙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최민준이었어요. 5년 전 야마자키 정밀을 찾아왔던 그 기술자가 지금은 KNCNC의 아버지로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만족감이 스며 있었어요. 하지만 오만함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겸손해 보였어요. 마치 자연스러운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말이에요. 저는 최민준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저를 알아보고 고개를 숙였어요. 5년 전 그가 말했던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절박함이 설계도가 될 거라던 그 말이요. 그 순간 스즈키 부사장이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손에 들고 있던 한국 하루도 못 버틴다는 보고서가 떨어졌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기 서 있는 건 우리가 아니라고요? 이제 시장의 주도권이 완전히 넘어갔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야마자키 정밀 부스를 돌아봤어요. 여전히 웅장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한국 부스로 몰려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부스는 점점 한산해지고 있었어요. 관중 속 분석 전문가가 외쳤습니다. KNCNC가 산업혁명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요? 이건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라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무릎이 꺾이는 걸 느꼈어요. 3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KNCNC 시연이 끝나자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어요. 사람들이 최민준에게 몰려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각국의 기업 대표들이 계약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5년 전 540억 원을 비웃었던 제 모습이 부끄러웠어요. 최민준이 정말로 해낸 거였습니다. 스즈키 부사장이 제게 말했어요. 이제 일본이 한국 기술을 배워야 할 차례라고요. 역사가 완전히 뒤바뀌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날 저녁 전시장을 나서면서 돌아본 한국 부스는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반면 야마자키 정밀 부스는 조명만 휑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기술이라는 건 지키는 게 아니라 계속 진화시켜야 하는 거라는 걸요. 우리는 너무 오래 과거에 안주했고 최민준은 미래를 향해 달려갔던 거였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붕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제가 설계한 봉쇄 전략이 결국 일본의 붕괴를 불러온 셈이었어요. 박람회에서 돌아온 후 일본 산업계는 전례 없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도쿄 경제산업성 회의실 긴급 소집된 산업계 대표들이 침묵 속에 앉아 있었어요. 벽면 스크린에는 한국 KNCNC의 박람회 성과가 정갈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15개국 67개 기업이 KNCNC 도입을 검토 중 독일 BMW, 미국 보잉, 프랑스 에어버스까지 세계 주요 제조업체들이 줄줄이 한국 기술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어요.
경제산업성 국장이 무겁게 말했습니다. 이대로면 2년 이내 일본의 CNC 시장 점유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질 거라고 했어요. 50년간 쌓아온 기술 패권이 무너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야마자키 정밀 대표로 참석했어요. 다른 임원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5년 전 한국 봉쇄 전략을 설계한 장본인이 바로 저였으니까요. 미쓰비시중공업 대표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한국 기술의 핵심이 무엇인지 파악했느냐고요? 우리가 놓친 게 있는 거 아니냐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KNCNC는 단순한 기술 개선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의 경험과 AI의 학습을 결합한 혁신적 접근이라고 설명했어요. 도요타 임원이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 뭘 한 거냐고요? 50년간 축적한 기술이 하루아침에 무용지물이 되었다는 말이냐고 따졌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졌어요. 서로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누군가는 한국을 과소평가했다고 했고 다른 누군가는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어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소식은 따로 있었습니다. 신문 헤드라인들이 연달아 터져 나왔어요. 한국 CNC 자립으로 일본 종속 벗어나 일본의 2조엔 CNC 시장 흔들리다. 세계 제조업 한국 기술로 눈 돌려. 더 심각한 건 실제 계약 취소였습니다. 야마자키 정밀에서만 지난 한 달간 12건의 계약이 취소됐어요. 고객들이 KNCNC 도입을 검토하겠다며 일본 장비 구매를 연기한 거였습니다. 스즈키 부사장이 제게 말했어요. 이제 우리가 따라가는 입장이 됐다고요? 한국이 표준을 만들고 일본이 그걸 따라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5년 전만 해도 한국이 일본 부품 없이는 하루도 못 버틸 거라고 확신했는데 말이에요. 더 놀라운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한국 정부가 KNCNC 기술을 바탕으로 글로벌 CNC 허브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는 거였어요. 아시아 전체를 대상으로 한 기술 수출 전략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선 지정학적 변화였어요. 아시아 제조업의 중심축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경제산업성에서 긴급 대책을 발표했어요. 3천억엔 규모의 차세대 CNC 개발 프로젝트. 일본의 모든 기술력을 총동원해서 한국을 따라잡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회의적이었어요. 돈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한국이 5년간 쌓아온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새로운 사고방식이었으니까요. 야마자키 정밀 내부 회의에서도 분열이 일어났어요. 일부는 한국과의 기술 제휴를 검토하자고 했고 다른 일부는 독자 기술 개발을 고집했습니다. 저는 그 논쟁을 들으며 씁쓸했어요. 5년 전 한국이 협력을 제안했을 때 거절했던 게 생각났거든요. 지금은 일본이 도움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였습니다. 언론에서도 연일 비판 기사가 쏟아졌어요. 일본의 오만이 부른 참사. 한국 견제에만 집중하다 혁신 놓쳤다. 모든 화살이 산업계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젊은 엔지니어들의 반응이었어요. 야마자키 정밀 사내에서도 KNCNC를 배우고 싶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술이 더 앞서 있다는 걸 인정하는 분위기였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도쿄 시내는 여전히 평온해 보였지만 일본 제조업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가장 아이러니한 건 최민준의 인터뷰였습니다. 한국 언론과의 대담에서 그는 일본에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봉쇄가 없었다면 이런 혁신도 없었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제가 설계한 봉쇄 전략이 오히려 한국의 비약적 발전을 촉진한 셈이었으니까요. 스즈키 부사장이 제게 물었습니다. 정말로 한국을 따라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고요? 솔직한 의견을 말해달라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술이라는 건 단순히 돈과 시간으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고 답했어요. 절박함과 창의성 그리고 도전 정신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날 밤 사무실에 혼자 남아 생각했어요. 일본이 50년간 쌓아온 기술적 우위가 무너지고 있었지만 어쩌면 이게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쿄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 불빛들이 예전만큼 밝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있었어요. 3천억엔 일본 정부가 편성한 긴급 예산이었지만 이미 모든 게 늦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야마자키 정밀 신기술 연구소 일본 최고의 엔지니어 200명이 모였어요.
대기업과 국책연구소가 총력을 기울인 차세대 CNC 개발 프로젝트였습니다. 저 역시 프로젝트 총괄로 참여했어요. 하지만 첫 회의부터 암울했습니다. 연구팀장이 분석 보고서를 펼쳤어요. 한국의 KNCNC가 이미 2세대로 진화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스스로 학습하는 알고리즘은 기본이고 이제는 여러 대의 CNC가 서로 데이터를 공유하며 집단 지능을 구현하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그 보고서를 읽으며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일본이 1세대 기술을 따라잡으려 하는 동안 한국은 이미 미래로 달려가고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아시아 7개국이 한국과 KNCNC 기술 협력 협정을 체결했다는 거였어요.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까지 아시아 제조업 허브가 한국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었습니다. 젊은 연구원 하나가 손을 들었어요. 우리도 한국식 접근법을 도입해보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AI와 현장 경험을 결합하는 방식 말이에요. 하지만 베테랑 연구원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일본에는 일본만의 방식이 있다고 했어요. 한국을 따라 할 필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여전히 과거에 매달려 있는 일본의 모습이었습니다. 6개월 후 프로젝트 중간 발표가 있었어요.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일본 연구진이 만든 제품은 한국 1세대 KNCNC의 성능에도 미치지 못했어요. 정밀도는 비슷했지만 속도와 효율성에서 크게 뒤처졌습니다. 더 심각한 건 시장 반응이었어요. 이미 KNCNC를 도입한 기업들은 일본 기술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국 기술이 더 앞서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프로젝트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매뉴얼을 보고 따라가지만 한국은 데이터를 통해 진화한다고요. 근본적으로 접근 방식이 다르다고 덧붙였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일본이 놓친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고방식이었어요. 우리는 완벽한 기술을 만들려 했지만 한국은 계속 진화하는 기술을 추구했습니다. 1년이 더 지났습니다. 3천억엔 프로젝트는 결국 실패로 끝났어요. 일본이 만든 CNC는 시장에서 외면받았습니다. 이미 KNCNC 3세대가 나온 상황에서 일본의 기술은 한 세대 뒤처져 보였거든요. 더 치명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야마자키 정밀의 주요 고객들이 한국 기업과 장기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였습니다. 독일 지멘스, 미국 지 심지어 일본의 도요타까지 모두 KNCNC를 선택했어요. 야마자키 정밀 주가는 50% 급락했습니다. 직원 3분의 1이 명예퇴직을 했어요. 50년 역사의 기업이 5년 만에 무너져 가고 있었습니다. 스즈키 부사장이 제게 말했어요. 이제 한국에게 기술 제휴를 요청해야 할 것 같다고요? 자존심을 버리고 배우는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쓴웃음을 지었어요. 5년 전 최민준이 협력을 제안했을 때 거절한 게 떠올랐거든요. 이제는 일본이 도움을 청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였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개인적으로 최민준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5년 만의 통화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최민준이 말했습니다. 기술 교류는 언제든 환영이라고요. 하지만 일본이 진정으로 변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일본이 너무 오만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며 혁신을 게을리했다고 반성했어요. 그때 5년 전 그가 제안했던 협력을 제가 비웃지 않았더라면 이 모든 비극은 없었을 것이라는 후회가 목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최민준의 대답이 인상적이었어요. 실패가 나쁜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건 실패에서 배우는 자세라고 덧붙였어요. 5년 전 한국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최민준이 5년 전에 말했던 게 무엇인지를요? 절박함이 설계도가 된다는 그 말이 이제야 이해됐어요. 통화를 마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 시내가 여전히 분주했지만 뭔가 달라진 기분이었어요.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일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CNC 설계도를 펼쳐봤어요. 30년간 제가 쌓아온 모든 노하우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모니터 화면에 한국 KNCNC의 영상이 떠 있었습니다. 여러 대의 기계가 마치 하나의 생명체처럼 움직이며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이건 제가 꿈꿔왔던 미래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새로운 설계 파일을 만들면서 제목을 적었어요. 협력을 통한 차세대 CNC 개발 계획 기술은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공유의 자산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일본이 50년간 고집해온 기술 독점주의가 오히려 발목을 잡았던 거였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도쿄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처럼 느껴졌어요. 화면이 어두워지면서 마지막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기술은 자존심이 아니라 생명력이다. 그 말이 이제야 진정한 의미로 다가왔어요. 5년 전 제가 설계한 봉쇄 전략이 결국 일본 자신의 변화를 만들어낸 셈이었습니다. 때로는 추락이 새로운 비상의 시작이 되기도 하는 법이었어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